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미국 싱크탱크 외교위원회의 국제경제 선임연구원인 세바스티안 말라비가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들이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기고문을 위주로 과연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중국 붕괴의 징후를 팬데믹 확산, 그리고 부동산 위기, 첨단 기술 기업 규제, 중국 인구 구조 문제 등 4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5G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까 봐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중국 당국의 목표인 5.5%보다 훨씬 낮은 3% 남짓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 전 경제 성장률 8%와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라비는 중국 당국은 특별한 걸림돌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는 모두 전체주의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그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엄격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비는 상하이와 선전을 비롯한 수십 개 도시에서 경제를 파괴하는 야간 통행금지 정책이 실시됐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어서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 현상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블룸버그 주간지인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해서 중국의 서부 국경 도시인 루이리의 주민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 사이 119일 동안 외출이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비는 부동산 위기를 경제 성장의 두 번째 걸림돌로 뽑았는데요. 그는 중국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합리적인 성장을 촉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환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출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이 수법을 통해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은행과 지방정부에 부동산 건설 붐을 일으키도록 명령했죠. 그 덕분에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내 부채로 해외 채권 매입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결국 부동산 건설 붐으로 일으킨 두 번째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이 와중에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되고 위안공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무려 100여 개 도시에서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은 12개월째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비는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 경제 성장의 4분의 1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또 말라비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의 장점인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신기술을 가진 기업가를 꿈꾸거나 해외 정권거래소에 회사를 상장하거나 또는 중국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지원을 도와주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죠. 말라비는 중국 당국의 이런 정책 때문에 차세대 첨단 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창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네 번째 걸림돌을 인구 위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정책은 태아를 성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남아 출산이 여아 출산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출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획생육 정책으로 불리는 한자녀 정책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중국 당국의 인구 제한 정책이죠. 중국 당국은 2016년에 와서야 인구 위기를 절감하고 한자녀 정책을 두자녀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자 지난해 세 자녀 정책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계속 출산을 격려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말라비는 이상 네 가지가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몰락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고문을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경제 모델은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